자, 전기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초 수학 강의 계속 이어가 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수학이 전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이 정도의 수학은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기 자격증에서 당연히 수학이 중요하고 필요한데 이 정도의 수학을 반드시 여러분 하셔야 오히려 더 합격 기간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 조금 고통스러울 수 있고 뭐 직접 영향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꼭 한번 여러분들 이 과정들 정확하게 한번 밟아주시면 훨씬 합격의 시간이 좀 짧아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같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7루트 2와 루트 2를 빼라 그 얘기인데요. 이건 앞에 우리 문자의 식에서 했던 것처럼 동일합니다. 마치 이 루트 2를 문자처럼 취급하고 7과 마이너스 1 요것을 계산해 주는 거죠. 그래서 7에서 2를 빼면 6이잖아요. 그래서 6을 적고 그 다음에 루트 2를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즉 루트 2를 마치 문자처럼 취급해서 7에서 2를 빼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지금 루트 5, 루트 5, 루트 5가 다 들어있죠. 이걸 문자처럼 취급해서 그 앞에 있는 개수 3, 여긴 6분의 1, 여긴 마이너스 1,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3 플러스 6분의 1, 여기는 마이너스 1로 봐야 되겠죠. 그런 뒤에 루트 5를 이렇게 뒤에 붙여주면 됩니다. 자, 이제 이것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이 둘을 먼저 계산해도 되죠. 3에서 2를 빼면 2니까 2에서부터 6분의 1을 더하는 거고 2는 6으로 통분하면 얘는 6분의 12 더하기 6분의 1이니까 결국 6분의 13이 되고 최종적으로 이 값에다가 루트 5만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역시 이렇게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식에서의 이제 곱셈 마찬가지로 가보는데요. 자, 이렇게 괄호 속에 여러 개의 항이 있고 루트 2가 있으면 이렇게 각각 분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하고 얘하고 얘도 역시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즉 루트 2, 루트 5는 하나로 이렇게 합쳐져서 2, 5, 10 이렇게 계산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붙게 되고요. 역시 루트 2와 루트 3을 곱하면 하나로 합쳐져서 2, 3은 6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중단해야 됩니다. 흔히 여기에서 빼니까 루트 4가 아니냐 이렇게 되지 않고요. 그냥 이 상태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2번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항이 이렇게 곱하기로 표현되어 있으면 각각으로 이렇게 분배해서 곱해줘야 되고 루트 2, 루트 3 그러면 2, 3은 6 그래서 루트 6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더하기 얘와 얘 곱하니까 루트 7, 3, 21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끝나는 거죠. 둘이 뭐 더해서 루트 27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마무리가 됐죠. 이어서 여기에 보면 이제 함수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했네요. 우리 수학에서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둘 사이에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규칙성, 관계성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함수를 영어로 펑션 그래서 그 f를 따서 y는 x에 관한 함수다 이렇게 의미하고 이 fx라고 하는 이 자체의 식은 이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y는 x하고는 마이너스 2를 곱한 관계다라고 하는 그 관계성을 나타내는 이런 식을 우리가 함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y는 x분의 20 이런 규칙성을 갖는 어떤 변화는 두 변수라고 하죠. 변수 사이의 관계성이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럴 때 x가 4일 때 함수값을 구하라 그러면 x와 y는 변하는 값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특정한 값 x가 4일 때 그러면 y는 어떤 값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x가 4일 때 함수값이다 그러면 1번 문제에서는
x에다가 4를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y 값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와 4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8이 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입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다음 4일 때 역시 이 함수식에서의 y 값이 얼마냐 그러면 x에다가 4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4분의 20, 그래서 그때 값은 5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이 함수에서 x가 4일 때 4를 대입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y는 4, 4, 16-1, 그래서 15다.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함수라고 하는 의미와 x가 4일 때 그때 함수값이 얼마냐 그러면 x에다가 그 값을 대입한다, 넣어본다 그 얘기죠. 대신 넣어본다, 대입한다. 그걸 이용해서 구한 거고요. 자, 어떤 함수 fx가 x에 관한 어떤 함수인데 그것이 이런 관계성,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다음과 같은 식을 가지고 있을 때 다음을 구해봐라. 그러면서 2하고 F3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2 곱하기 F3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함수에서 잘 보면 x가 3이 된 거죠. 즉 3을 넣었을 때의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x가 3을 넣었을 때, 대입했을 때 그때의 값이다. 그래서 여기에 3을 넣는 거죠. 여기 실제로 x에다 3을 이렇게 x 대신 3을 넣어주게 되니까 즉 F3은 3은 9-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3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바로 3이 되니까 거기에 2까지 곱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걸 곱한 값까지 계산해서 6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죠. 다음은 역시 주어진 함수, 이 함수에서 얘가 의미하는 것은 x가 마이너스 3일 때 그때의 함수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x가 마이너스 3일 때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3을 이제 역시 x는 변하는 값이니까 주어진 상황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x-3부터 먼저 한번 구해보면 3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란 얘기니까 마이너스 9 거기에 다시 마이너스 6 이렇게 계산된 값이 f-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마이너스 15 그렇죠? 거기에 이 값에다가 곱하기 3분의 1을 하라 그런 의미가 되니까 이거 계산하는 것은 이제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5가 된 겁니다. 자, 다음 3f1 이거는 x가 1일 때의 함수값.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x에다가 1을 넣어봐라 그 얘기죠. 여기에다가는 x에다가 1을 넣어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f1은 3 곱하기 1 마이너스 6 그러면 이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 다음 또 f-1을 구하라. 여기에다가 이제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어봐라 그 얘기죠. 그러면 3에서 마이너스 1 곱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얘는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써보면 3 곱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9 요건 마이너스 18이죠. 마이너스 18 그러니까 마이너스 27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함수값의 함수 식이 저렇게 정의되어 있을 때 x는 변하는 값들이니까 주어진 식에 만약에 마이너스 3을 넣어라 그러면 3을 넣어서 그 식의 값을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것으로 갑니다.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점을 잡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원점이라고 하고 origin 그래서 대문자 O를 쓰게 됩니다. 이 교차하는 점. 그래서 이걸 x축
여기를 Y축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어떤 점이 얘가 어디에 있느냐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의 이렇게 기준점을 잡았다면 얘를 X축 방향으로 뭐 4칸 가고 Y축 방향으로는 3칸 가면 된다. 즉 X축으로 4칸 가고 다시 Y축으로 3칸 가라. 이런 의미로 얘를 괄호를 써서 4,3 이렇게 쉼표를 쓰는 거죠. 4,3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어느 점이 있더라도 그런 점에 대해서 이런 좌표 평면에 이걸 우리가 순서쌍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4,3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서 그 점이 정확히 어디 있는가를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엔 여기에서 좌표 평면 위에 한번 나타내 보라고 했으니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2,3 A라고 하는 점은 2,3에 있다. X축으로 2칸 가고 Y축으로는 3칸 가라. 이렇게 해서 A가 X축으로는 2칸, Y축으로는 3칸 가라. 그런 의미죠. B는 X축으로 마이너스 2, 즉 0이니까 이쪽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고 Y축으로는 다시 1만큼 가라. 한 칸만 올라가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게 B고 마이너스 2,1 이렇게 되는 거죠. 컴마. 그 다음에 3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것은 늘 여기 X축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도 뒤로 그러면 3칸을 가는 거죠. 뒤로 한 칸 역시 Y축으로 뒤로 3칸 그래서 얘는 C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D는 0,2네요. D는 X축으로는 0만큼 간다는 건 안 간다는 얘기죠. 여기가 X축이 0인 점이고 Y축으로만 2칸 가라는 얘기니까 여기 2칸 가서 여기가 바로 D가 되고 얘가 0,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표시한 것을 우리가 직각좌표계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순서대로 이렇게 X좌표와 Y좌표를 표현해서 어떤 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좌표라고 얘기하죠. 좌표. 그래서 그것을 표시한 평면을 좌표 평면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X축 위에 있고 X좌표가 7인 점을 좌표로 한번 나타내 봐라. 그러면 한번 그려보는 거죠. X축 위에 있다.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그래서 X축 위에 있고 X좌표가 7인 점. 여기 위에 있고 7인 점이니까 여기 0으로부터 1, 2, 3, 4, 5, 6, 7 해당되는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X축 위에 있고 여기가 7이니까 일단 7만큼 갖고 X축 위에 있다는 것은 더 이상 Y축으로는 이동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7,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Y축 위에 있고 Y좌표가 마이너스 2인 점 Y축 위에 있고 Y축으로 여기 2칸 밑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죠. 여기겠네요. 여기. 그러면 얘는 X축으로는 이동하지 않은 셈이니까 0, Y축으로 뒤로 2칸을 간 거죠. 이게 양의 방향, 여기가 음의 방향. X축도 여기가 양의 방향, 여기가 음의 방향 이렇게 되니까 0,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의 답은 요거죠. 요거의 답은 얘가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우리 전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피타고라스 정리 가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자, 같이 한번 가보는데요. 자, 피타고라스 정리는 어디에서만 써먹는 이론이냐면 직각삼각형에서만 써먹는 이론입니다. 다른 데선 쓰지 않고요. 반드시 직각일 때만 써먹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길이를 각각 요 길이를 A, 여기를 B라고 할 때 그때 얘를 빗변이라고 합니다. 빗변. 직각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을 빗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빗변의 길이를 C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관계성이 있다는 얘기죠. 직각삼각형일 때는 늘 얘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즉 직각을 끼고 있는 양 두 변의 제곱의 합이 빗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자, 이것은 피타고라스가 처음으로 증명했다고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합니다. 즉 이렇게 세 변 사이의 관계가 주어지면 나머지 어떤 두 변의 길이를 알면 한 변의 길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런 식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만약에 얘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다면 이거 양쪽에 우리가 제곱근을 취해버립니다. 여기에 제곱근을 이렇게 취해버리면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제곱근 속에 제곱이 있으면 얘는 제곱근과 제곱이 사라지면서 C만 남게 되고 오른쪽은 뭐 더 이상 간단히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즉 C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하는 만약에 얘 두 변의 길이를 알게 되면 빗변의 길이도 즉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거꾸로 만약에 이번엔 얘 두 개의 길이를 안다면 그때 이 B의 길이를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자, B를 알고 싶기 때문에 얘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B제곱은 C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고 양변에 루트를 이렇게 씌워주게 되면 여기는 이제 B가 되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B가 바로 얘가 되는구나. B는 C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찬가지겠죠? A를 구하려고 할 때도 이번에는 얘와 얘를 알고 A를 구하려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겠죠? 얘를 넘겨주게 되면 A제곱은 C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에 이제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얘는 A로 풀리게 되죠? 그리고 오른쪽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어떠한 두 변의 길이를 알게 되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정리 직각삼각형에서 성립합니다. 다른 이런 삼각형, 이런 삼각형 이런 거 성립하지 않고요. 반드시 여기 직각일 때 얘가 성립하는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우리 전기에서 임피던스라든가 그 다음에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전류, 임피던스, 그 다음에 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빼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이 내용을 어렵지 않죠. 정확하게 한번 익혀두시고 가보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음 그림에서 지금 여기가 4고요. 여기가 3일 때 그때 AB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걸 빗변이라고 한다고 그랬고 그렇다면 이 빗변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원칙은 뭐라고요? 원칙은 여기를 만약에 C라고 한다면 C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이것이 원칙적으로 피타고라스 정리고 이걸 이용하면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얘는 C로 나오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루트를 씌워준 겁니다. 그러니까 루트와 제곱이 없어지면서 C가 된 거고 얘는 루트 씌워준 거고 그 얘기죠. 그러면 오른쪽은 루트 16 더하기 9 25가 되고요. 25는 5의 제곱이죠. 5의 제곱. 그러니까 역시 이 둘이 이렇게 상쇄돼서 없어지면서 5가 된다. 즉 이때 이 빗변의 길이는 5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을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역시 지금 얘를 구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워낙에 많이 나오는 수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직각을 사이에 두고 양변의 길이가 3, 4일 때는 이 빗변의 길이가 5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피타고라스 수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어떤 자연수 중에서 세 수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수를 피타고라스 수 이렇게 얘기하고 3, 4, 5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수가 됩니다.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계속 나오니까. 그렇다면 이 삼각형에서 각 변에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해봐도 길이는 2배씩 이렇게 커지겠죠. 확대시킨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서도 걔도 역시 6, 8, 10이 되니까 6, 8, 10도 피타고라스 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시험이나 우리 공부할 때 굉장히 잘 나오니까 즉 자, 이쪽이 6이고 여기가 8이고 직각일 때 여기는 반드시 10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죠. 뭐 이런 모양일 수도 있겠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8이고 직각일 때 반드시 여기는 10일 것이다. 이걸 기억을 해두자는 거죠. 3, 4, 5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이죠. 3, 4, 5 이런 상황 역시 피타고라스 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또 하나 많이 사용되는 피타고라스 수, 비교적 이것이 거의 대부분 나오고요. 또 하나 많이 쓰이는 피타고라스 수는 여기가 5고 여기가 12일 때 가장 긴 변인 빗변의 길이가 13, 요 정도도 하나 더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십시오. 피타고라스 수.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수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네 각이 직각인 사각형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한 변의 길이가 A고 요 한 변의 길이가 B다. 그럴 때 우리는 여기 이렇게 대각선의 길이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직각삼각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여기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따로 외운다기보다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이 빗변의 길이도 구할 수 있구나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죠. 정사각형에서의 대각선의 길이 그러면 정사각형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여기가 직각이죠. 그럼 여기 한 변의 길이가 A면 다 여기 A겠죠. 다 A. 정사각형. 거기에서의 이 대각선의 길이 생각해 보면 이거는 그러면 루트 여기도 직각삼각형이니까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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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A제곱 그래서 얘는 A제곱이 두 개네요. 2A제곱 이렇게 되고 앞에서 우리 공부한 대로 제곱은 이 루트 밖으로 뛰쳐나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A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 2는 루트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루트 2A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2A가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 한 변의 길이가 A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의 이 빗변의 길이는 루트 2A다 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비율로만 따지면 여기가 1대 1대 루트 2구나. 그리고 이때의 각은 몇 도입니까? 45도가 되겠죠? 이 각은 45도. 그래서 이 45도짜리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에서의 이 세 변의 비율은 1대 1대 루트 2구나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유도까지 해본 거고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비율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다음 직각삼각형에서 x값을 구하라. 자, 이 직각삼각형에서 지금 3, 4네요. 보나마나 뭡니까? 피타고라스 수 5가 되는 거죠. 굳이 이거를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자면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계산하면 루트 25니까 얘는 5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루트하고 없어지면서 5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여기
x 12, 13 아까 피타고라스 수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였죠? x가 5였었죠? 5, 12, 13 5가 됩니다. 이렇게 외우신 분들은 바로 5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아니었다? 그럼 당연히 얘가 가장 긴 변이니까 요거 x를 구하라 그러면 이때는 13의 제곱에서 빼는 거죠. 12의 제곱을 빼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얘는 얻어지게 됐죠. 그래서 169에서 144를 빼니까 루트 25가 되고요. 마찬가지죠. 이런 원리에 의해서 역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계산해봐도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 12, 13도 이 피타고라스 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특수삼각형으로 갑니다. 특수삼각형, 특별한 삼각형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특별한 삼각형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역시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세 내각의 크기가 45, 45, 90. 자, 방금 했던 겁니다, 사실. 여기가 90도이고 여기가 45도이면 여기 몇 도가 되죠? 여기도 45도가 됩니다. 삼각형의 세 내각이라고 하죠. 내각, 내부에 들어있는 각. 이렇게 세 개의 내각의 합은 늘 180도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여기 90도, 45도, 여기도 45도여야 180도가 되죠. 그래서 이거 방금 했던 대로 직각 45인 삼각형의 비율은 1대1대 루트 2다라고 하는 지금 이 삼각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외워야 돼요. 45도짜리 직각삼각형은 1대1대 루트 2. 가장 긴 변인 빗변의 비가 루트 2입니다. 1대1대 루트 2.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은 30도, 60도, 90도. 자, 요런 삼각형입니다.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30도, 60도, 90도. 즉 여기가 90도고 30도면 아까 우리 내각의 합은 180도라고 했죠. 그걸 생각해 보면 여기가 60이 나옵니다. 또 여기가 90이면 얘 둘이 더한 각은 늘 90도여야 돼요. 그래서 60도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요. 즉 이 삼각형 역시 특수한 삼각형입니다. 특수한 삼각형 얘가 1번, 특수한 삼각형 얘가 2번. 그래서 이거 역시 여러분들이 비율을 꼭 외우셔야 되는데요. 가장 긴 변, 그 다음 여기가 짧은 변, 여기가 중간 크기의 변이 되겠죠. 그래서 이 비율은 짧은 거 순서로 1대, 큰 거 2대, 여기가 루트 3의 비율을 갖는다는 걸 꼭 외우셔야 돼요. 이 삼각형의 비율은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해서 특수한 삼각형 현재 2개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수한 삼각형. 얘는 자, 이런 삼각형입니다. 여기가 직각이고 이번엔 여기가 60도인 삼각형. 그럼 여기 당연히 몇 도일까요? 얘가 90이니까 이 둘의 합이 90이 돼야 돼서 여기는 30도가 됩니다. 사실 이 삼각형은 이 삼각형을 지금 이렇게 세운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같은 삼각형이에요. 그렇죠? 여기 직각 30도, 60도, 직각 30도, 60도. 사실은 같은 삼각형입니다. 하지만 얘를 중심으로 생각해보고 얘를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또 각각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즉 직각이고 60도일 때 여기가 1대 2대 루트 3이라고 하는 꼭 이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여기가 1대 2대 루트 3 이 순서를 꼭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이 특수한 삼각형 3개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삼각비, 삼각함수 이런 거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3개, 사실상 2개라고 그랬죠? 여기 45도짜리 1대 1대 루트 2, 여기 30도짜리 1대 2대 루트 3, 그리고 얘를 그냥 세운 겁니다. 이렇게 세운 거예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1대 2대 루트 3, 여기 60도일 때. 그래서 반드시 연습장에 그려가면서 이거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 삼각형 비율 3개를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좀 연습을 해두시고요.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전기에서 이 삼각비,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을 모르고는 전기를 공부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교류는 이 사인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여기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